내선 전화. 어느 콜센터에서 계약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시작했던 콜센터에서 계약사원으로 등용되어 긴장하고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계약사원과 일반 사원이 영업 종료 후에도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일이 많아서 저도 거의 마지막 퇴근자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머지않아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까지의 조작 방법이 변경되는 점에 관하여 아르바이트 사원들을 향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날입니다. 통상의 업무를 마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자료 준비가 끝나고 나니 밤 1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영업 종료 시간은 7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잔업입니다. 생각대로 사무실 안에는 이미 아무도 없어서 문을 잠그는 것은 자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넣는 락커가 잘 잠겨져 있는지와 가습기 스위치가 잘 꺼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실내에 전원을 내렸습니다. 불을 끄고 나니 전화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리는 녹색의 작은 램프들만이 실내에서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는데 100대 이상이나 되는 전화기를 늘어놓은 넓은 센터라서 조용한 실내에 무수히 많은 녹색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는 광경은 조금 기묘해 보였습니다. 잊은 물건이 없나 생각하면서 목에 걸려있는 IC카드를 문 옆에 리더기에 꽂아놓고 퇴실한 후에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경비용 카드를 꽂아서 관건합니다. 그러던 차에 문이 닫히기 전 안에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저는 한 번 더 실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가습기 버튼을 잘못 누른 게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그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근처의 데스크에서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건물에선 24시간을 영업하는 콜센터도 있는 회사라서 그쪽 사람들과 내선을 통해 통화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울리는 전화는 보통의 직원이 앉는 자리입니다. 다른 콜센터에 있는 사원이 일반 직원에게 내선으로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 전화기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미 소등도 했고 우리 센터의 영업 종료 시간으로부터 이미 4시간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내선 전화를 받지 않아도 잔소리 들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다시 돌아오기도 한 이상 무시하는 게 좀 꺼려진 저는 그 데스크까지 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땡땡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선 번호 표시 확인을 생각하지 않아서 다시 되걸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층 안에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화기 모니터가 밝아지면서 내선 번호가 뜨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처음으로 이 상황의 괴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전화기 할 것 없이 같은 내선 번호가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 종료된 콜센터 내에서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고 있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하나의 전화기에서 동시에 여러 대의 전화기로 내선 전화를 걸 수 있을 리도 없습니다. 잘 모르긴 해도 이건 위험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IC카드의 반응이 이다지도 느릴 수 있냐고 생각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전화 소리를 무시하고 경비용 카드를 다시 넣어 관건하고 구두를 넣어놓은 락커룸으로 도망갑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억지로 노래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날은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에게 전날 밤에 전화기가 일제히 울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 여기 귀신 나온다고 하더라 라며 잡담 같은 느낌으로 답들을 하며 제 이야기를 믿어주는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은 이야기에 흥미를 보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1년 먼저 계약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였습니다. A씨는 저에게 그래서 그 전화 받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전화 소리를 무시하고 도망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A씨의 관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신문하는 듯한 느낌에 압도된 것도 있었고 도망친 일을 한심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살짝 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요, 안 받았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A씨는 저의 답변에 만족한 듯한 또는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그랬어? 라고 말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 이상 뭔가를 더 알아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야기가 더 진행되지도 않아서 그 일은 그대로 끝났는 듯 했습니다만 저의 체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되도록 마지막으로 퇴실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던 어느 날 함께 남아있던 후배가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남은 일은 제가 떠맡았고 후배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2주 정도는 지났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다른 날에 비해 상당히 빠른 퇴근이었습니다. 락커의 관건을 확인하고 그날 당번이 입고 간 가습기 스위치도 끄고 실내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실을 나가기 위해 IC카드를 손에 쥘 때였습니다. 조용한 실내에 전화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를 돌아보며 울리고 있는 전화기를 찾아보니 그것은 그때와 같은 한가운데 언저리의 데스크입니다. 빛나고 있는 모니터를 발견한 순간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미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댔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왠지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은 웬만해선 기억하지 않으려는 심산이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모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울렸던 내선 전화가 끊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수하게 뻗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한가운데까지 와서 전화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 후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땡땡입니다. 억지로 짜내기 시작한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포도 같이 빠져나갔는지 어쩌면 보통의 내선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은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상대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전화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는지 모니터에는 통화 중이라는 상태창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신지요?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넌 아니야. 차갑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은 어느 동료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쩐 일인지 저는 A씨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A씨는 제가 아직 아르바이트로 있을 때 자주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했었다고 들은 일이 있던 걸 그때 와서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내선 전화는 누구에게 걸려왔던 것일까요? 그 후 정사원으로 승격되어서 현재는 다른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에겐 이미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